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 서로의 젊은 날을 견디며 웃고 울고 의지하며 버텨온 관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랜 인연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단 몇 분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점심자리였다.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이번엔 네가 좀 내라. 그 한마디는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내 마음을 깊게 찔렀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네가 늘 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는 무의식적 가벼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거대한 배신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태도 하나로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진심을 보여준다. 식사 자리에서 누가 먼저 계산서를 집어드는가? 누가 상대에게 오늘은 내가 낼게 라고 먼저 말하는가? 그 작은 순간 속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밥값은 금전이 아니라 감정의 거울이라고. 밥을 사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보여주는 행위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화려한 명함과 거대한 거래 속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계기는 언제나 너무 사소했다. 큰 돈 문제도 명예의 다툼도 아니었다. 언제나 당연함으로 변한 작은 태도 하나가 관계를 썩게 만들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돈을 대하는 태도는 관계의 무게를 비춘다. 감사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네가 내.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이 두 마디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무게가 숨어 있다. 그 말은 나는 네 호의를 이미 예고된 일로 여긴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인식은 상대의 진심을 갉아먹는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식사 자리에서 그를 관찰하곤 했다. 누군가 밥값을 대신 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는가?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는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그 짧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었다. 돈은 단지 종이일 뿐이지만 그 돈을 다루는 태도는 마음의 크기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우정이 오래되면 더 단단해진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해 왔는가가 관계의 진짜 척도다. 그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오랜 인연도 무너진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감정의 저울은 늘 정확하다. 한쪽이 너무 오래 베풀면 다른 쪽은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 말처럼 인간관계는 단단해 보이지만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다. 감사와 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관계는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고 살았다. 친구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런 안일함이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렸다. 친구란 이름으로 서로의 마음을 시험했고 가벼운 말로 진심을 상처냈다. 결국 깨달았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다. 돈 때문에 깨지는 관계는 없다. 돈은 단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은 종종 큰 배신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태도의 균열이다. 나는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을 잊지 못한다. 그건 단순히 10,000원짜리 식사가 아니었다. 30년의 믿음을 시험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심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짜 잃기 쉬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익숙함이 반복될 뿐이다.
처음엔 감사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일이 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둔감화, emotional desensitization이라고 부른다. 한때는 감동을 주던 행동이 어느 순간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관계는 조용히 썩어간다.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모임을 이끌어온 최명자 씨가 그랬다. 30년 동안 그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늘 발벗고 나섰다. 자리 예약부터 식사 후 정산까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였다. 누군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농담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상대의 고마움을 기다리는 조용한 기대가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이번엔 새로 생긴 한정식집 가볼래? 5만 원쯤 한대. 야, 너무 비싸.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냈어.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괜찮잖아.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그 한마디에 웃음이 멈췄다. 명자 씨의 표정은 순간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베풀었던 수많은 자리 중 진심 어린 고맙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준 마음은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의무로 변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때다. 감사가 당연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당연함은 사랑과 우정을 죽이는 가장 조용한 독이다. 처음엔 사소한 무감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온기를 완전히 빼앗아 간다. 명자 씨는 말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된 게 서운했죠. 그 말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금전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가볍게 다뤄지는 순간 관계를 믿지 못하게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명자 씨처럼 늘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고독해졌다. 처음엔 감동이었던 호의가 나중엔 기대로 변하고 그 기대가 습관이 되면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남는 건 서운함뿐이다. 그날 이후 명자 씨는 달라졌다. 누군가 이번엔 내가 살게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요즘은 다 각자 내잖아요. 우리도 그러자. 그 말에는 단호함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마음의 균형을 되찾은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주는 사람과 그 호의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건 언제나 전자다.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볼 때도 웃을 수 있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비워버린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고립을 부른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다. 감사 대신 기대가 자리 잡는 순간 모든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한다. 회사에서 상사가 늘 야근 식사를 사주다 보면 어느새 직원들은 오늘은 안 사주나라고 생각한다. 친구가 늘 먼저 연락하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는 한쪽의 노력이 의무가 되는 관계로 바뀐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균형이란 주고받음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존중하는 온도다.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만이 세월을 견딜 수 있다. 명자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녀가 돈을 아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확신했다. 호의가 빛나는 것은 진심일 때뿐이다. 그것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의 불빛은 꺼진다. 따뜻함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고마워요라는 단 한마디의 존중이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인연을 지탱한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는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식사 자리마다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나는 제육볶음 먹었으니까 9영원, 너는 된장찌개니까 8,500원. 처음엔 사람들도 그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철로는 진짜 깔끔해. 그런 성격이 신뢰감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함은 조금씩 불편함으로 변했다. 그의 계산은 공정했지만 따뜻함이 없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식사를 마쳤고 한 친구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자 박철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너 나한테 11,500원 이체해. 수수료 안 빠지게. 그 순간 웃음이 젖혔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그를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인간관계조차도 셈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확함이 사람을 잃게 만든다. 숫자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 사람을 남기는 건 언제나 옹기다. 심리학자 아담 그란트는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박철로 씨는 스스로를 매처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테이커였다. 그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했다. 관계의 본질은 정확함이 아니라 온도다.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이 관계를 숨쉬게 만든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따뜻함이 그 신뢰를 지속시킨다. 인생에서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다. 숫자에만 충실한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놓친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자랑하지만 정작 주변에는 더 이상 웃는 사람이 없다. 기업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한다. 계약서는 정확해야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온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능력 있고 철저한 직원이었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부족한 사람. 그들은 초반엔 성과를 냈지만 결국 팀 안에서 고립되었다. 공정함이 신뢰를 만들지만 공감이 팀을 살린다. 내가 가장 존경한 인물 중 한 명은 항상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숫자지만 신뢰는 감정이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인생의 핵심을 찌른다. 숫자는 손에 잡히지만 신뢰는 마음으로만 느껴진다. 그러기에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외롭다. 나는 박철로 씨 같은 사람들을 정확하지만 외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은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은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다. 때로는 조금 부정확해도 괜찮다. 조금 더 내도, 조금 손해봐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유이고 품격이다. 인간관계는 결국 숫자보다 마음의 무게로 움직인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남는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온도가 관계를 지킨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계산서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이 따뜻했지라고 떠올릴 수 있는 기억뿐이다. 그래서 나는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관계를 잴 때 숫자를 쓰지 마라. 마음의 온도로 재라. 조금 덜 공정해도 괜찮다. 서로의 온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간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 따뜻함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박미선 씨는 25년 된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결혼식에도 함께하고 아이들의 성장까지 지켜본 오랜 사이였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임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생겼다.
이번엔 누가 계산할까? 지난번엔 내가 냈잖아. 누가 먼저 계산서를 집을지, 누가 밥을 샀는지를 두고 눈치가 오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는 웃으며 즐기던 식사 자리가 이제는 계산의 순서를 따지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날은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모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늘 통 크게 밥을 사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엔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해.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박미선 씨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은 게 빚이 된 걸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나는 이런 관계를 레프로시티 조작자, reciprocity manipulator라고 부른다. 그들은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심리적 빚을 지게 만들어 통제하려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한테 해줬잖아. 그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이 말들은 언뜻 배려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지배의 언어다. 그들은 친절을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계산서를 쥐고 있다. 사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고 도움을 주며 다가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엔 회장님이 해주셔야죠. 그 말 한마디 속에는 호의의 거래화가 숨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답했다. 진심이 거래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밥 한 끼의 호의가 마음에서 시작되면 신뢰가 된다. 하지만 보상을 기대하며 시작되면 그것은 결국 감정의 부채가 된다. 그리고 사람은 빚진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피로 이모셔널 데프라고 한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이 그 호의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결국 둘 다 지쳐버린다. 호의의 균형이 깨진 순간 관계의 숨은 피로가 시작된다. 박미선 씨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다. 진심이 아닌 호의는 받지 않겠다고 그녀는 모임을 서서히 줄였고 밥값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거래되는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차갑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마음이 오가는 곳에서만 살아남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준 것을 잊는 사람이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진심은 빚으로 남지 않지만 거래는 항상 빚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는 척하며 조종하지 말고 받을 줄 모른다고 탓하지 마라. 관계는 이익의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이다. 박미선 씨는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이제는 누가 밥을 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그 시간의 온기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관계의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 사람이 함께하는 이유는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닿는 감정의 온도 때문이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 우리는 종종 밥값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다. 이번엔 내가 낼게 라는 말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반대로 그날은 내가 샀잖아 라는 말은 나는 아직 너에게 계산서를 남겨두고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다. 그 말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느낀다. 진심을 계산하는 순간 관계는 빚이 된다. 그러나 진심을 나누는 순간 관계는 기억이 된다. 밥 한 끼가 주는 따뜻함은 그날의 맛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음의 무게로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이영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고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가며 이럴 땐 따뜻한 음식이 최고야 하고 웃곤 했다. 그녀의 마음은 계산이 없었다.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말에는 보상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였다. 하지만 몇 년 후 상황은 바뀌었다. 이번에는 이영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했던 그녀는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나 이번에 수술하게 됐어.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짧은 위로의 말이라도 듣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냉정했다. 아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한 줄의 메시지는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흘린 시간과 정성은 그 사람에겐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구나.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우정은 사실 한쪽만 향하고 있었던 관계였다. 그 후로 그녀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고 안부 메시지에도 짧게만 답했다. 그녀의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식어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 emotional asymmetry라고 부른다. 한쪽은 진심을 주지만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습관처럼 소비한다.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사람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지지만 감사 없는 관계 속에서는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정서적 비대칭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보았다. 한쪽이 헌신할수록 다른 쪽은 그것을 당연한 충성으로 여기고 결국 진심은 이용당한다. 그렇게 신뢰는 조용히 무너진다. 이영자 씨는 말했다. 그 친구를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준 마음이 그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슬펐을 뿐이에요. 그 말은 평생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다. 진심은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돌려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 진심만이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받은 금액을 잊지만 받은 마음의 온도는 기억한다. 그 온도가 따뜻했던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린다. 그 사람 참 좋았지.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의 결과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서야 깨달았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도 돈의 액수도 아니었다. 그저 사소한 태도 하나, 무심한 한마디였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네가 해야지. 이 말들은 모두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의 무게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돈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에 비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돈보다 마음을 먼저 냈다. 밥값을 대신 내주는 손길보다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가 그들을 품격 있게 만들었다. 관계는 결국 기억의 온도로 유지된다. 한쪽만 기억하고 한쪽이 잊으면 그 온도는 식는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따뜻함을 잃고 언젠가 홀로 남는다. 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의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한다. 우정은 오래 지냈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는가로 결정된다. 30년의 인연도 존중이 사라지면 무너진다. 반대로 단 몇 년의 관계라도 진심이 있으면 평생 간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인생은 혼자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인생은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밥값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거울이며 마음의 무게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본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야 확신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